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올려드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그 동영상 강의를 이제 보시면 제가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기 신도시가 우리가 왜 이 부동산 시장, 이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지역도 아울러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번에 그 9.13 대책 이후에 9월 21일 날 지금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쵸? 예, 9월 21일 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는데, 뭐 이제 첫 번째로는 뭐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서 한 30만 원 정도 이제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얘예요. 예. 자, 향후 26만 5천 호 정도의 택지 확보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근데 그 입지가 어디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올 연내에 한 두 곳 정도는 지금 이제 로드맵 상에서는 지금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 정도쯤이면은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후보지 중에 이제 한두 곳 정도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 5개 20만 호, 이게 바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런 거죠. 이 3기 신도시는 근데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 이 3기 신도시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죠. 당연히.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한 4, 5개 정도 조성을 하겠다. 자, 이 정도 규모면요.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유래 신도시라던가 우리가 그 경기 남부권의 그 판교 신도시 있죠. 예, 그 정도 규모의 택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조성 방향을 보면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 기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 기능을 갖춘 가치 창출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조성에 대한 방향이 첫 번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자족 기능을 갖추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역 교통망과 계획을 연계된 지역에 이제 택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지역이 될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준비를 또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스마트 시티 연계, 그 다음에 주거 기능과 뭐 생활 서비스 결합.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일자리 창출과 광역 교통망과 계획이 연계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도시라는 거는 먼저 선 계획을 하죠. 예, 그 다음에 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같은 지역에 가보면 뭐 서울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파주라던가 아니면 뭐 경기 북부권의 양주, 옥정 신도시 이런 지역들 가보시면 먼저 선 계획을 해서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개런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신도시 같은 지역들이 외곽에 지어지잖아요. 외곽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 단점은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도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거 환경은 개런티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심과의 접근성, 직주 근접에 따라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자, 제가 이제 제 뭐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한국경제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한국경제 방송이라던가 제 세미나를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항상 직주 근접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직주 근접이라는 거는 직장하고 주거지의 접근성이지만 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가격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 결정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 기능이 신도시 자체가 자족 기능이 있느냐 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이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또 낮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도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심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3기 신도시는 뭐예요? 자족 기능을 갖추겠다라는 거죠. 자족 기능. 상당히 좋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이제 신도시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공급이 됐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급이 됐던 것들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가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자료예요. 예,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자료인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88년도에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신도시 공급이 됐죠. 89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고 2008년도부터 이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요, 모든 게 다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1기 신도시에 굳이 우리가 자족 기능을 넣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1기 신도시를 공급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뭐 일산이나 중동, 평촌, 삼본, 뭐 분당까지 해서 이 5개 신도시가 1기 신도시인데 이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인접한 지역 20에서 25km 이내에 1기 신도시가 공급된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의 성격은 배드타운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과의 또 접근성은 상당히 좋지만 배드타운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이후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입지적인 여건은 서울에서보다는 그 1기 신도시에서보다는 좀 더 멀죠. 25에서 50km 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주 옥정이라던가 저기 동탄이라던가 파주라던가 좀 멀잖아요. 서울 도심에서. 그래서 입지적인, 그러니까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얘는요, 이 신도시의 성격, 2기 신도시의 성격을 보면 자족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광교 신도시라던가 판교라던가 동탄이라던가 지금 자족 기능이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족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는 어디에 이제 입지를 하냐 보면은 20km 이내예요. 1기와 2기에, 그러니까 1기 신도시의 입지에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1기 신도시의 장점은 도심과의 접근성,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어때요? 자족 기능까지 갖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3기 신도시가 중요한 이유는요, 1기 신도시의 장점과 2기 신도시의 장점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양쪽으로만 공급을 할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공급을 한 건데,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들었잖아요. 자, 바로 이 3기 신도시가요, 양질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우리가 양쪽으로만 이제 공급을 이제 치중을 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양과 질을 갖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후보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자, 지금 1기 신도시가 지금 요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 1기 신도시와 거의 비슷한 지역에 지금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그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멀리 좀 떨어져 있죠. 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여건 자체가,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에 우리가 예상 후보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상 후보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거죠. 이제 규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유래 신도시나 판교 신도시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이제 조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주택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이 지금 예상이 되는 지역이냐면, 자,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되면 또 새로운 또 광역교통망을 만들어 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이 세워졌던 이런 광역교통망을 이용을 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세워졌던 광역교통망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GTX입니다. 그러니까 이 GTX가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는데 이 GTX 노선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가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또 하나는 신안산선입니다. 우리가 어제 지하철 이제 10호선이라고 하는데 신안산선 라인에
이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지역은 이 GTX와 신안산선 주변이에요. 자, 신안산역 주변. 그래서 G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 이제 중요한 이제 지역인데,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장에 또 만들어 놨어요. 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 같은 경우가 지금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 GTX 이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대곡 주변 지역, 예, 대곡 주변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뭐 원흥지구 이제 나왔다가 유출 논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뭐 그쪽은 이제 진행이 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곡 주변이라던가 뭐 성남 이렇게 A 노선이 지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노선에 지나가는 의정부 주변이라던가 이제 과천 주변 아니면 이제 부천의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던가 이제 별내 신도시 주변 남양주 쪽 이쪽이 지금 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안산선을 보면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지금 광명 일대입니다. 광명 일대. 예, 광명 일대가 이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명 일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그 3기 신도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찌됐든 이제 주택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양적인 공급에 치중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양질의 주택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3기 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주택이라는 거죠. 그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 실수요자들 있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가 로드맵대로 나와줘야 주택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로드맵대로 나와주지 않으면 또 주택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게 되면 자, 주택시장은 이 실수요자들이 이제 3기 신도시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쏠리면서 어때요?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겠죠. 시장은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이겠고요. 자, 근데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게 되면 입지적으로 우리가 뭐 기존의 이제 신도시 중에, 기존의 이제 신도시 중에 입지적인 여건이 좀 떨어지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 더 좋은 입지에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외곽이라던가 2기 신도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좀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도시가 공급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중기적으로나 이게 이런 그 신도시가 공급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외곽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외곽에 공급이 되는 거고, 제가 지난 강의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택 공급은 제가 그때 만약에 지난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에 지금 택지를 공급할 땅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은 여전히 지금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고 외곽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서울의 대체제예요, 대체제. 예, 서울의 대체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서울은 더 오른다라는 거죠. 예, 대체제가 가격이 오르면 어때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더 많이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워낙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서울 도심에 주택을 보유를 하라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은 어찌됐든 서울이에요. 예,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심장에 지금 아파트 공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심 쪽은 여전히 공급이 적기 때문에 도심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가격은 우상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신도시에 대한 배경과 원인, 그 다음에 이 신도시가 예상이 되는 지역, 예상 후보지까지 해서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 그 3종 세트 아시죠? 네, 3종 세트. 이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또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도 이제 제 강의
빠르게 이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